자, 이번 실습에서는 선입력 우선회로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력, 즉 먼저 들어온 입력이 우선되는 그런 회로인데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보통 인터록 회로라고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록 혹은 선입력 우선회로. 보통 이 회로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쪽은 이제 삼상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모터 구동 회로에서 이 선입력 우선 회로, 이제 인터럭 회로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이제 특히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이제 PLC를 통해서 그 신호를 주려고 할 때 이게 정회전인 상태에서 역회전 신호가 다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미 한 번 정회전 신호가 들어왔으면은 그 상태에서는 역회전 신호가 들어올 수 없게 강제적으로 이걸 막아주는 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 자체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천천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구현이 되냐 그러면 간단하게 우선 PB1하고 PB2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PB1은 정방향으로 모터를 회전시키는 버튼이고 PB2는 역방향으로 모터를 회전시키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를 사용해서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자 한번 전기를 흘려줘 볼까요?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전기가 이렇게 흘러갈 거고 자, 얘가 눌려졌으니까 R2, R1은 현재는 둘 다 붙어 있는 거야. 현재는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흘러가서 R1을 통과하겠죠. 자, 이 릴레이를 통과하는 순간 릴레이는 작동을 해요.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 얘는 전자석이 된다 그랬죠. 전자석이 되면서 사실상 여기 있는 R1은 요 릴레이하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런 사각형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박스 안에 들어있어서 박스를 좀 너무 못 그렸는데 이쪽에 이제 이렇게 리드선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코일이 막 감겨져 있어서 자석이 되는 거고 요 두 개 선이 요 선이 되는 거죠.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그래서 자석이 되면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올라와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자석이 되면은 얘가 이렇게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 두 개 선이 여기입니다. 여기랑 여기. 이런 건데 자, 여기가 R1하고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B접점이죠. B접점. 평상시에는 붙어 있다가 전기가 흐르면 떨어지는 접점이에요. 자, 다시 얘를 눌렀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연결이 됐어요. 전기가 흐르고 여기도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R1을 작동을 시켰어요. 얘를 작동을 시켰죠. 런. 작동을 시켰더니 여기 R1이라는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서 이 스위치가 B접점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를 수가 없죠. 못 흐른다는 얘기예요. PB를 그 후에 눌렀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0.1초 때 얘를 눌렀고 그 다음에 또 0.2초 때 얘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전기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는 붙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이미 여기서 작동을 하는 스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이쪽으로는 흘러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R2는 작동하지 않겠죠. 작동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얘는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즉 이게 정말 혹시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운 나쁘게도 얘가 0.1초에 눌렸고 얘도 0.1초에 둘이
완전히 동시에 이렇게 눌려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아무리 여러분들 손이 빠르고 아무리 여러분들 눈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전기가 흘러가는 속도보다 더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눌려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의 동시에 눌려진다고 하더라도 R1이든 R2든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주 약간 빠른 거, 얘는 0.1초 만에 눌려졌는데 얘는 0.1초가 아니라 0.099초에 이게 눌려졌다. 그럼 얘가 약간 빠르죠. 그러면 얘가 작동해서 이렇게 R1이 흐르고 얘가 작동을 하는 거고 여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입력, 요 버튼을 먼저 누른 거죠. 요 버튼을 먼저 눌렀어요. 먼저 눌렀으면은 먼저 누른 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R1이라는 얘만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터를 정회전 신호가 들어가게 이렇게 붙여 놓는다 그러면 R1이 작동했을 때 모터는 정회전으로 돌 거고, R2가 작동했을 때는 모터가 역회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근데 역회전은 안 되는 거죠. 얘가 눌려졌으면. 얘가 눌려지지 않고 얘가 눌려졌으면은 그때는 역회전이 될 건데. 예. 그래서 이렇게 어느 것 하나라도 먼저 눌려지면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다른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인터럽 회로가 됩니다. 선입력 우선 회로가 된다는 얘기죠. 요거 좀 꼭 기억하시고, 물론 여기에는 지금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기는 해요. 뭐가 빠져 있냐 그러면, 이 상태대로 만약에 우리가 뭘 만든다 그러면 한 번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이 모터가 정회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기계가 망가질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아무리 눌러도 얘를 떼도 안 되고 얘를 눌러도 안 되고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얘를 바꾸기 위한 스위치가 하나가 더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의 이런 스위치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런 스위치 하나를 더, 비접점 스위치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를테면 P02, P2번. 그래서 P2번을 누르면은 둘 다 떨어지게, 양쪽 다 전기가 흐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스위치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동기가 정방향으로도 돌고 역방향으로도 돌고, 그리고 얘를 누르면은 정지하고, 요게 지금 다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선입력 우선 회로 천천히 보시면서 이렇게 쭉 따라 하시면 돼요. 자, 0번 누르면은, 자, PB1 버튼 1 누르는 거죠. 버튼 1을 누르면은 정회전이에요. 버튼 2를 누르면은 역회전이에요. 그리고 버튼 3를 누르면은 멈추는 거예요. 얘는 멈추는 거죠. 그리고 버튼 1을 눌렀을 때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면서 여기 램프 1, 첫 번째 램프에 불이 켜질 건데 얘를 이제 모터 정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터 정회전을 하는 첫 번째, 보통 마그네틱 콘넥트라고도 얘기하는데 MC라고도, 얘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될 거고, 얘가 불이 들어오면 P40에 여기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게 되겠죠. 자, 한 번만 눌려지면은 출력값이 나오고, 출력값이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유지 회로가 작동되면서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P40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는 얘는 연결되는 거고요. 여기 P40의 B접점은 얘는 스위치가 눌려지면은 떨어지는 거라 그랬죠.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단절,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신호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쪽으로는 전기가 흐를 수 없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력 우선 회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얘를 한번 XG 5000으로 구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열어보시고 여기다가 EX 04번 그 다음에 선입력 우선 회로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입력 우선 회로. 자,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도 선입력 우선 회로라고 할까요? 자, 프로그램 설명문 여기다가 제목, 자, 그리고 작성자, 작성일 할까요? 2022년 3월 25일 13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작성자 학번하고 이름 넣어주고 제목은 요거 프로젝트 이름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해주시고 위에다가 한 번 더 설명문에다가 제목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학번과 이름 집어넣어서 위에다가 좀 넣어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는 지금 인터라고 해놓죠. 설명문 필요한 만큼 이제 더 넣어줄 수 있고요. 자, 구현을 한번 해보죠. 천천히.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 그러면 우선 구현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줘야 되죠. IO 파라미터 비어 있으니까 0번 슬롯에다가는 DR30S 이거 집어넣어주고 적용 눌러주고요. 됐죠? 됐고 변수 설명에서 변수를 미리 좀 만들어 줄까요? 자, 그 다음에 변수에다가 얘는 이제 정회전, 역회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정회전 그리고 디바이스는 P0. 자, 그 다음에 역회전은 P1. 그 다음에 정지는 P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회전, 역회전 신호가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터를 구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모터 출력, 모터 정회전, 모터 정회전은 P40 이렇게 해주고 모터 역회전 P4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정회전, 역회전 해놓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정회전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정회전 버튼, 역회전 버튼. 이러면은 다 된 것 같네요. 여러분 다 된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요 값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모터 정회전 F9 눌러가지고 제 모터가 정회전하는 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모터 정회전 위에서는 정회전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F3에서 정회전 버튼 이렇게 눌려지면은 모터 정회전을 하는데 정회전 버튼이 눌려지고 그 다음에 F4는 정지 버튼은 눌려지지 않고 그렇죠? 정지 버튼이 눌려지지 않고 그랬을 때 모터 정회전이 계속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더
모터 정회전이 여기다가 모터 정회전이 입력으로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까지 해주면은 자기 유지회로죠. 자기 유지회로 기본적인 자기 유지회로예요. 정회전 버튼 눌러주면은 모터가 정회전 할 거고 그러면은 여기 모터 정회전 여기가 붙을 거고 그럼 계속해서 가는 거죠. 정지 버튼 누르기 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자기 유지 회로인 거고요. 이 자기 유지 회로에다가 자기 유지 회로를 하나를 더 만들게요. 아래쪽에다가 똑같이 역회전 버튼 써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이번에는 정회전이 아니라 역회전 버튼 눌렀을 때 여기 정지 F4 정지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으면 그때 모터 역회전이 돌아가야 되죠. 정회전이 아니라 모터 역회전이 이렇게 돌아가게 해줄 거고요. 이 모터 역회전이 돌아가면 여기에 또 신호가 들어와야 되죠. 모터 역회전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를 F6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 주면 자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인터럭 회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얘도 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정회전이 도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실행을 시켜본다 그러면 정회전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역회전 버튼을 누르면 역회전도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모터가 이제 파손되겠죠. 뭔가 큰 사고가 날 거예요. 모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신호를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신호가 또 들어와 버리면 이 모터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회전 신호가 이게 쭉 작동되고 있는 동안에는 얘가 작동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모터 정회전이 작동되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는 작동되지 않게 F4를 눌러서 요 모터 정회전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다. 그럼 어때요? 모터 정회전으로 얘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 얘는 오른쪽 왼쪽 켜질 거고 여기도 신호가 들어오니까 오른쪽 왼쪽이 꺼지는 거죠. 얘는 단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모터 역회전에 대한 비접점 모터 역회전에 대한 비접점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러면 끝이죠. 요러면 네, 끝이에요. 다 된 거죠. 그래서 엔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이러면은 이제 인터럭 회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시뮬레이터 사용해서 시작을 해보죠. 잘 돌아가는지 어떤지. 자, 확인 버튼 눌러보고 자, 이제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눌러보시고요. 정회전 버튼을 눌러주면은 자, 정회전 잘 돌아가죠. 버튼을 떼도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역회전 버튼을 누르면은 역회전 버튼은 눌렀지만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터 역회전은 안 돌아가죠. 자, 정회전이거나 역회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는 아무래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두 번째 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정지 신호 P2를 눌러주면은 정지 신호가 들어오니까 모터는 다 꺼질 거고 이 다음에 다시 이제 역회전을 누르면은 이제는 역회전이 먼저 눌려졌으니까 역회전이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정회전 버튼을 눌러도 얘는 신호가 안 먹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좀 아시겠죠?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이제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이제 이런 회로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꼭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역회전을 기준으로 한 이제 인터럭 회로 혹은 선입력 우선 회로, 인터럭이라는 게 이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는 해요. 그리고 인터럭이 PLC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이제 기계 쪽이니까 이제 모터를 사용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모터 사용할 일이 많은데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터들은 220V 단상 혹은 3상짜리 전원을 사용하는 이런 모터일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말 그대로 외부에서 정회전 신호와 역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이제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고장이 날 수 있고 뭐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안전장치로 붙여주는 이런 인터락 회로들이 실제로 이제 모터들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좀 잘 정돈되어 있는 경우들은. 그래서 이것들 잘 보시면서 이제 구현을 해내시면은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선입력 우선 회로, 인터럭 회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